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네. 17,600원에 15%거든요. 네. 이것을 얼마까지 손절을 해야 할지 네. 예, 궁금해서 지금 전화를 드려봤어요. 손절을 해봐야 될지 계속 가져가 봐야 될지 어떻게 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17,000원이면은 한 1년 정도 갖고 계셨던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근데 이걸 그러면은 많이 빠졌을 때도 팔지 않고 갖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를 놓쳤어요. 아, 때를 놓치셨다. 놓치고는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난 2월 달에 좀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제품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노트북, 스마트폰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어버브 반도체도 같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특히 어버브 반도체는 이런 쪽에 들어가는 좀 핵심적인 칩을 좀 같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좋지 못했죠.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의 어떤 뭐 딥시크 이슈라든지 또 관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흘러내렸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에 매수가 들어왔던 쪽에서 어떤 매도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한 5월 달, 6월 달로 갈수록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같이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줄어든다라면 저는 한 14,000원 정도까지 혹은 15,000원까지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월 말 6월로 갈수록 다시 한 번 더 관세가 이제 90일 유예된 게 또 그 만료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시장이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좀 빠르게 14,000원, 13,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사실은 17,000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17,000원 이상 가려면 삼성전자가 7만 원 이상 올라가야 되고 하이닉스도 20만 원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움직인다면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제한된 모습의 어떤 상승,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나서 비중을 좀 점차 줄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 그러면서 반등을 줬을 때는 좀 분할 매도를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고민이 다 해결되셔서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 또는 문자 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종목은 SNS텍이고요. 네. 35,300원에 20%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요. 네.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고민 크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전문가님.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SNS텍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물론 오늘 하락세는 아마 결국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모건스탠리 이슈 때문에 오늘 장비주들 다 일단 마이너스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HBM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레거시 쪽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향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진 않을 거다. 이제 그게 이슈가 나왔는데 워낙 이제
모건 스탠리 그 리포터 자체가 물론 예전에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좀 발목을 좀 잡았던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숀킴 애널리스트가 계속 지금 뷰가 제가 알기로 지금 매달마다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온 거, 그거 결국에는 관세 회피 목적으로 선제적 주문이 앞당겨진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의문점이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관세 품목 항목이 하나둘씩 다시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 뷰를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NS 텍 이제 블링크 마스크 자체가 중국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출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그 메모리 칩 제외하고는 특히나 이제 대부분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 면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쪽은. 물론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게 관계인 형성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레스틴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게 미국의 KLL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회사인데, 그러면 이 회사들에게 장비를 다시 한 번 더 관세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관세를 면제시켜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넥스턴이나 다른 미국 장비와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SNS 텍 같은 경우는 이제 EUV 이제 펠리크 장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수요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처음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이게 리드 타임 자체가 6개월, 7개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SNS 텍의 실적 자체가 향후에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요를 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게 결국 저는 앞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35,000원 얘기해 주셨던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저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 자체도 20%는 충분히 괜찮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ASML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HBM 자체가 HBM4 단계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EUV 노광 장비나 이런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자회사 뭐 인베스트먼트가 저 미국에 투자했다가 뭐 실패했다는 얘기가 오늘 떠들던데요. 그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자회사인 운용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회사인 SNS 텍 인베스트먼트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미국 뭐 그 투자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뭐 한 200억 날릴 것 같다는 그 종목 뉴스를 봤거든요. 저도 죄송한데 아직까지 이것도 제가 아직 인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금액이 200억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연간 한 1,700억,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부각이 됐으면은 주가는 아마 조금 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꼭 원하시는 결실 맺을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는 반도체 STI 네. 매수가가 21,200원에 네. 10%요.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좀 저번에 좀 있었는데 좀 팔고 다시 네. 오늘 다시 들어갔는데. 오늘 다시 들어가셨는데. 네. 네,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대표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에서 아마 본부장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물론 시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충분히 뭐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이게 관세에 대한 선제 주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컨센이 나온 거지,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건 아닐 수 있다. 뭐 이거에 뭐 모건스탠리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STI도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모든 장비 업체들은 보통 주문을 받았을 때
빨라야 4개월, 늦어도 7개월 정도가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잡히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한 10월이나 아니면 3분기나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DM 업체들,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공사 사업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저는 마이크로 실적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러면 하반기 때부터는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은 마이크론 관련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물량들이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HBM이 적어도 15월에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 4월, 5월 하나둘씩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하나비전이 420억 가량의 그 TC 본드 장비를 받은 것도 그게 그대로 6개월 뒤쯤으로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도 STI는 물론 이번 실적에 대한 컨센도 어느 정도 높은 이제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2분기, 3분기로 이어지냐라는 그게 차이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루짜리가 대부분 다 마이크론 이슈가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디램 가격이나 뭐 낸더 가격이 반등을 하는 게 이미 선제적인 주문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최근에 중국 쪽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물론 중국도 올해부터는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이 아마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 쪽도 이제 반도체 그 관련 장비 수요가 더 커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STI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SNS텍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는 반도체는 지금은 담아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담아가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민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유니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120원에 15%.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때 이게 한 두 달 넘었나? 잘 두 달, 모르겠어요. 네. 몇 달 되셨는데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나뉘었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유창희 그 대표님한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7,100원대 매수시면 뭐 이제 지난 3월 달쯤에 매수하신 거죠, 시청자님? 그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점은, 그때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주면서 약간 이제 레거시 반도체,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해서 조금 수익성이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HBM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좀 삼성향 기업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삼성 쪽 매출 비중이 좀 많은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공정 들어가는 환경 쪽이죠. 그러니까 그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유해 가스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클린룸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투자를 좀 늘린다든가, 또 평택 공장이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가동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서 투자가 다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3월 달부터 4월 초까지 크게 조정을 받고 반등을 좀 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에 장비주들하고 또 다른 점은 사실은 조금 이제 유니셈의 어떤 그러니까 그 선단 앞에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얼마나 좀 확대될 수 있는지 한번 좀 바라봐야 된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앞에 다른 뭐 기업들은 박스권 상단까지 좀 반등을 준 기업들도 있다라면, 지금 유니셈은 거의 한 6,000원, 5,000원 중반에서 6,000원 초반까지 반등을 좀 주고 나서 약간은 이제 매물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인데, 5월 달 중에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전 7,000원까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충격이 나왔을 때 좀 저점을 이제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반등을 주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신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그 5,700원 정도로 잡을게요. 5,7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5,000원 초반까지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5,700원을 놓고
5월 초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전 매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 5,700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답답한 점들이 전부 풀리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알테오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원에 20%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 주가 계속 떨어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예.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정 과장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좀 시청자님께서는 알테오젠 이번 처음 매매하신 거예요? 아니,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하셨죠? 예.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일단은 고객분들 알테오젠 3년 전에 사고 한 번도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분들이 중간중간 사서 단가가 높아진 건 있죠. 그만큼 물론 전 단기적으로 뭐 수급이 빠졌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신경은 안 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결국엔 할로자임이죠. 이게 할로자임이 예, 엠다제 예. 특허 제기 이슈가 있는데 이게 아마 7월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7월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알테오젠이 그 머크사가 대략 한 9월 23일 날 이제 FDA 승인 결과가 나오고 10월 1일부터 이제 런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머크사는 지금 그 할로자임이 왜 지금 이제 머크의 지금 특허 이제 무효 심판을 제기를 했느냐?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할로자임도 지금 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머크가 이 시장에서 크게 지금 키트루다 SC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왔죠. 만약에 7월 달에 결과가 이제 할로자임이 머크사와 이제 관련해서 어떤 협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추후에 가지고 있는 고객사도 뺏길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이후에 저는 알테오젠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제가 방송에서 하는 목표가는 한 70만 원, 80만 원 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엄민용 애널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지난주에 머크사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키투르다가 대략 한 47조쯤에 50조 가까이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키투르다가 50조가 실적이 매출이 나오면은 만약에 SC 전환율이 50%를 가정했을 때 그게 25조입니다. 그 25조에서 이제 알테오젠의 로열티가 만약에 5%라 가정을 하게 되면 대략 1조 2,500억이 이제 매출을 찍히겠죠. 물론 그거를 대략 한 2028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밸류에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10월 1일부터 이제 FDA 이후에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면 그 판매 마일스톤이 내년에 받게 될 게 최대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매출액이 이제 대략 한 800억인 걸 기준을 봤을 때는 아예 회사 자체가 이제 뒤바뀔 수 있는 거고, 물론 지금 그 이 사이에 2분기 지금 4월이죠. 4월부터 10월까지의 이제 스케줄을 보게 되면 일단 에너투 SC가 일단 임상 1상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다이치 산케오 아마 그 기술 이전을 했던 거죠. 그게 유방암 관련인데 그쪽이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가면 또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물론 지금 엔다제 그 특허 이슈가 그것만 말고는 오히려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클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NTA 계약이 8건이 있다라고 그 박순재 대표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NTA 계약을 한다는 거는 보통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올해 1월 달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때. 그러면 대략 적어도 올해 2분기나 3분기 때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런 계속 꾸준히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는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이것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저는 제약바이오를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지 말고 길게 보시게 되면, 물론 저도 ABL 바이오 3, 4년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허 문제는 뭐 이상 없는 거죠? 네, 이상 없습니다. 예. 그게 걱정돼가지고 특허 문제가. 네. 네, 할로자임 특허 소송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꼭 투자에 있어서 유용한 조언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예, PSK 홀딩스를 3월 달에 샀는데요. 네. 그 실적도 좋고, 회사가 실적도 좋고, 그래, 다 괜찮아서 샀는데, 제가 사자마자 계속 흘러다니는 거예요.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43,000원에 샀는데요. 네. 비중은 어떻게 비중은 되실까요? 50%예요. 아,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저기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43,000원이시면 제가 봤을 땐 매수가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워낙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좀 그런 것이지. 전 제가 조금만- 높게 산 줄 알고 지금 막 고민하고 네. 있었거든요. 조금만 분위기만 반전된다라면 저는 43,000원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동종 업계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샀는데 네. 그리고 이제 과점의 형태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그때 저기 실적 발표했을 때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했는데 그날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하이닉스도 지난주에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주가가 사실은 그날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게 이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문제는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가 영향을 받으면 하반기에 실적이 꺾인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또 이건 반대로 관세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점점점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든지 주가는 또 반전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저는 의외로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게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고 다만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뭐 43,000원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만약에 하단이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 한 번 더 출렁이었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3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비중은 좀 일부 줄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 한 20% 정도 줄였다가 그 다음에 저점에 다시 좀 매수를 하시면 평균 단가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 올라온다라면 5월 달 중에 저는 뭐 4만 원 돌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4만 원 가게 돌파하면 43,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좀 하신 방향성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에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HPSP고요. 네. 매수가는 25,100원에 25%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4월 3일 날 들어가는 걸로 생각되네요. 네, 그래도 얼마 안 되셨는데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하진 과장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물론 이제 워낙 이제 SK텔레콤 이슈도 있었고 반도체 이슈가 있었지만은 특히나 이제 오늘 HPSP와 이게 예스트죠. 이제 특허 관련 이슈가 나왔었고 예스트가 이제 HPSP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이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스트가 이겼죠. 예스트가 이기면서 이제 오늘 HPSP가 급락이 나왔고 오늘 P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여러 이제 입장문도 나오긴 했지만 HPSP는 여기와 관련해서 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이 법률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고 이거 애초에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게 적어도 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항소가 나오게 되면 또 그 판결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 가격대가 21,100원이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5,100원요. 네, 25,100원 지금 25% 비중인데 전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HPSP 관련해서 주가가 사실 반등하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을 제외하고 지금 이게 특허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거라서 결국엔 이게 법률적인 사항이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 일단은 ST에 먼저 이제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조금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목 고민은 주상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 HB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6만 7,500원에 30%인데요. 네. 이거를 지금 추매를 더 해야 될 건지, 추매를 네. 하면 단기로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그 가격을 좀 맞춰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네.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36만 원에 갖고 계신 거잖아요. 36만 7천 원이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언제 매수하셨어요? 매수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월 4일 달에 네. 40만 3천 원 매수해가지고 물타기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물타기 할 자리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전망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앞으로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고 또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증설을 좀 했어요. 증설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가격 또 경쟁이 좀 심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공급자 우위에서 약간 소비자 우위로 시장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주요 업체들이 투자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죠. 물론 이제 관세 우려감이 완전히 끝났다.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다 되돌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없어지겠지만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뿐이 아니라 전 변압기 업체들 전체적으로 조금 주가가 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반등을 주면은 전 매수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수를 해서 그 기업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기려고 하려고 주식을 투자하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된다 생각.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반등을 준다라면 한 뭐 35만 원까지 어떤 반등을 줄 수 있지만 뭐 그것은 또 지나가 봐야지 안다 생각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한 30만 원, 3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한 31, 2만 원 정도 온다라면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비중을 줄여놓고 방향성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좀 하락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종가상으로 28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28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작년부터 이어오던 저점대가 이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거꾸로 그 단가가 더 내려가면 28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야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28만 원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좀 무너질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신규 매수가 아니라 좀 비중을 줄이시는 자리. 그리고 나서 더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좀 재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 비중을 줄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원하시는 해답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전문가님 투자 의견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